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수잔은 얼마 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이 수잔에게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 누구보다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광고와 관련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뿐인 저의 가족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아기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산이었던 저는 남편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고 4년이 지난 후에야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을 할 수 있었죠. 40대가 훌쩍 넘었던 저는 다른 산모들보다 더 많은 출산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혈압으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조기 진통으로 인해 2주간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고통 속에서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힘겨웠던 임신 기간을 뒤로하고 저는 많은 축복 속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기들은 모두 건강했고 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모유 수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바로 모유 수유를 시작했고 제가 바래왔던 순간을 직접 겪으니 굉장히 뿌듯했었죠. 그런데 4개월쯤 지났을 때 팔을 올릴 때면 왼쪽 가슴 부위가 무척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아기들이 너무 세게 물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유방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죠. 처음 간 병원은 그리 크지 않은 부인과로 문진과 검진으로만 제 유방 상태를 확인했어요. 당시 의사는 모유 수유를 과하게 하고 있어서 생긴 일시적 증상이고 몽울이라고 보여진다며 모유 수유를 중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이들에게 수유를 때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더욱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저는 결국 대학병원으로 어렵게 진료를 잡을 수 있었죠. 그곳에서 초음파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모유 수유가 원인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결코 상상해 본 적조차 없던 이야기였는데요. 왼쪽 유방의 종양이 확인된다며 팔까지 통증이 있는 걸로 봐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초음파상 위치나 크기로만 봤을 때는 단순한 종양은 절대 아니며 암이 아닐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지금도 제 모유를 찾고 있는 쌍둥이 아가들만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잘못되면 두 아기를 남편 혼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싶어 괜한 욕심에 남편만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에게 항암이든 수술이든 유방절제든 뭐든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게 불필요한 수술은 의미가 없으니 가족들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의논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정 원한다면 다른 조직 검사와 수술 스케줄은 잡아보겠다고요. 너무나 단호했던 의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했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짜고짜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된 상태이고 암과 관련한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조차 몰랐었죠. 하지만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방암 학회에 많은 논문이 한국에서 나왔다며 첨단 의료 기술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병원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비행 내내 쌍둥이 아기들은 울고 보챘어요. 엄마의 불행을 느꼈는지 쌍둥이들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아 더욱 힘이 들었죠.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 남편은 제게 줄곧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네 식구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해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앞으로 학교에서 말썽 부릴 아이들 때문에 불려도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에는 제가 늘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며 포기하지 말자고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자 어쩌면 저보다 더 무서울 사람은 남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꼭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겠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유방외과를 찾았어요. 저를 만난 의사는 조직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암 상태를 판단하고 포기했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포기하지 말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 다 해볼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모든 검사가 진행되었고 전이 여부까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 진료 당시 봤던 초음파와 달리 한국의 초음파는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 연조직의 탄성까지 측정이 가능해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암인지 음성인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 보다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정확도 면에서 뛰어난 초음파로 제 유방 상태를 확인했던 한국인 의사는 영국에서의 판독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탄성 초음파상에서 제 유방은 단순 종양을 뜻하는 파란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전이까지 된 상태라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던 제 종양이 단순 양성이라니요. 조직 검사까지 한 결과 제 유방에 있던 종양은 섬유낭종이었고 석회화가 많은 상태라 초음파 화질이 나빠서 오진이 된 것 같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에서 검사한 결과와 함께 그 의사는 제게 소견서를 써주었고 영국에서 유방 관련 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모든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저는 영국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깔끔하게 낭종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저를 처음 진료했던 의사의 말만 듣고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현재 저는 남편이 상상했던 미래처럼 영국에서 가족들 곁에 있어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금세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죠. 한국 병원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의료기술과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쌓인 판독 기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기존에 진료받았던 모든 사실을 뒤로하고 소신껏 필요한 모든 검사를 토대로 확실한 결과를 찾아준 한국의 병원과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의료기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수잔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의 좋은 인상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